자, 1969년도 대학교 4학년 때 등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등단이 47년인가? 6년인데 그렇게 본다면 여기 젊은 시인보다 47배쯤 더 잘 써야 되는데 문학은 절대로 그렇게 연조에 따라서 똑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라이벌은 미당 서정주나 김소월이 아니고 저 박준 시인이나 우리 김선우 시인이 더 두려운 라이벌이라는 점, 더 저쪽이 더 핵폭탄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더 매력있고 아주 좋은 그런 장르 같습니다. 등단의 연조가 엄청나게 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낡아버린 느낌도 있고요. 가장 제가 최근에 시를 쓰면서 신경질 나고 화나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이미 어떤 테마가 오면 너무 이게 손이 익었어요. 숙수라 그러죠. 손이 익어가지고 그곳에 그런 테마에 준비된 어느 정도의 인식이나 언어가 쫙 동원되거든요. 그렇게 써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웬만큼 열심히 그동안 단련한 시인이기 때문에 막말로 웬만한 작품은 써내요. 어디다가 발표했을 때 아마 그냥 흔한 얘기로 월평에도 오를 수 있고 웬만한 수준의 작품은 유지할 수가 있지요. 근데 시라는 것은 그렇게 강남 개포동 대단지를 현대건설의 수준에 의해서 지어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예를 들면 뭐 콜로세움이라든가 피사의 사탑이라든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새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여림이 발견된다거나 세상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새 별이 뜬다든가 좀 이런 것이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하는 창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닦여진 손으로 적당히 주물러서 만들어 놓은 어떤 안타? 모범답, 이런 것은 시에서 어쩌면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시를 쓰면서 지금 46년, 47년이 됐다고 후배 시인들 앞에서 그 연조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점 때문이고, 더더군다나 시라는 것은 또 예술이다 그렇지만 등산가들은 왜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에베레스트, 엔나푸르나 몇 봉우리를 내가 등정한다 그러면 뭐 장비해가지고 올라가면 어느 행가는 탁 등정을 마치고 대한민국 만세 뭐 왔노라 갔노라 뭐 이렇게 펄럭거릴 수가 있지만, 시는 그 꼭대기의 절정에 오르는 순간 다시 그 산의 키도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등정만이 있지 정복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 이런 점에서 또한 이런 장르가, 내가 추구했던 이 시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설레임, 두려움, 기쁨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늘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바로 그것이 바로 나의 원동력이고 활력이고 나의 호기심의 전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물론 시론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시에도 시론 그따위 거 없어. 그 다음에 시작법 그건 없어. 그것은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아주 혼자 그 골방에서 많은 시를 써놓고 혼자 그냥 간 그 아주 새침대기 부끄럼 많은 미국 여자 시인이 죽은 뒤에 시들이 남아서 미국 역사상에 빛나는 시인으로 기록이 되는 그 에밀리 디킨슨이 콘라드라는 사람에게 선생님 시작법은 뭐지, 어떻게 하면 시를 좀 잘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시작법 그런 건 없어, 쓰면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에밀리 디킨슨에 대한 평가를 최근에 아주 야가 빠진 새침대기 이런 표현을 한 것도 봤어요. 시인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시작부를 공개하거나 막 인기 시인인 체 하면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사실은. 좀 새침대고 속에 숨어서 뭐 속에 많이 뱀이라도 우글거리는 척 해야지 더 멋있어요.
그리고 아픈 척 해야 되고 막 가난한 척 해야 되고 이게 뭐 지금 가짜긴 하지만 이렇게 금이 번쩍거리는 거 이런 거 차고 다니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 굉장히 노련한 새침대기라는 에밀리 디킨슨을 향해서 부르는 그 시론을 읽고 내가 참 재밌다라고 느꼈는데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레리에게 자기 제자가 선생님 그 문학사에 남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나요? 그리고 물었을 때 발레리가 문학사? 그거는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뒤에 사람이 쓰거나 말거나 그건 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읽을 필요도 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학사를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멍충이처럼 자기 혼자 한다는 것도 또한 뭐 어리석지만 문학사에 매여가지고 아 요새는 포스트 모던 시대야. 옛날에는 그때 벌써 이게 한물 간 거야. 페미니즘 그거는 80년대 90년대지. 이따위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사라든가 시작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매인 것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왕성한 호기심으로 자기 시각을 갖고 쓰는 건데 그럼 그것은 그 말이 지금 너무 쉽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국의 이 문학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소위 현대문학이라고 부르는 이것의 효시는 언제이고 오늘날까지 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가 하는 걸 한 번쯤 상식으로 좀 훑을 필요가 있지만 그거는 뭐 한 집중해서 한 하루 이틀 읽으면 아마 거의 끝나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작법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남는데 바로 오래 쓰면 좀 노련해지고 좋아야 할 텐데 오늘 지금 제가 고백하되 오래 쓰면 쓸수록 낡을 수도 있고 상투화에 접힐 수도 있고 또 감수성 같은 것이 퇴화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가 더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가 가지고 있는 다면적인 얼굴인데 이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좀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유롭게 써라. 자유로운 게 제일 좋다는 저는 그 얘기를 제일 하고 싶어요. 멋대로 자기 식대로 멋대로 써라. 근데 그 멋대로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의 내공이 확실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후배들을 보거나 제자들을 보면서 저 친구가 굉장히 재능도 있고 또 밖에서 주목도 받아요. 상당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가 조금 이게 하나가 빠져 있어요. 상당히 그런 예가 많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 그는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목이 작은 거예요. 예술에 있어서 안목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목이라는 게 뭐냐면 참으로 불행하게도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장르에서는 일반적인 세상의 장르에서는 부장 정도 하다가 안 되면 뭐 부장으로 끝날 수도 있고 소장 정도 하다가 중장이나 대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는 뭐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문학은 잔인한 장르예요. 최우 숫자 1등이 아니면 1등이 한 명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피카소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죽어요. 낙엽이 돼야 한다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잔인무도하고 비민주적인 장르인 거죠. 그래서 가장 최선의 시인, 최고의 시인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 물론 뭐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써봐야 되고 이런 거 떠나서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안목이 꽤 재능들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항상 어느 선에 머물러 버리나 그런 걸 보면 되게 안목이 그냥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목이 모든 것 중에 하나의 안목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기의 안목으로 가장 특수한 최고의 안목 특히나 문학이나 예술은 인류를 상대해야 돼요. 천재의 것을 상대하지 않으면 2등, 3등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무의미해집니다. 시대가 가면서 하나의 소모화하고 이런 것들이 잔인무도하죠. 이렇게 일생을 바쳐서 한 작업이 뭐 어디 하나 이만 뭐 남기려고 교과서에 실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목숨을 걸고 한 자기 작업이 그냥 소비화되고 그 시대에 잠깐 누가 애용하다가 끝나버린다면 이것처럼 슬프고 비극적이고 잔인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인류를 초인류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 초인류를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안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생수를 마실 때도 뭐 무슨 이것이 어느 물이냐, 이거 뭐가 섞였느냐, 혹은 뭐 예를 들어 주유소 같은 데서 나눠주는 것은 좀 햇빛에 많이 이렇게 바래고 속에 불순물도 있다는데 뭐 해서 잘 가리고 이러면서 정말 자기의 영혼이나 정신을 넓히는 독서 같은 거, 문학을 향유할 때는 이것저것 아무거나 마실 시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작품을 읽어야 하는데, 그 좋은 작품은 여러 사람이 권해서 권유되기도 하지만 본인이 숙달에 의해서 차용되는 수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뭐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고 갈비도 먹어보면 자기 소화력과 자기 몸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취향이나 또 안목도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처음부터 물론 이제 뭐 괴테 파우스트가 좋다 뭐 그렇게 시작이 되는 수도 없지는 않겠지만, 몸으로 체득하는 안목, 그렇게 해서 닦여지기 위해서는 이거저거 좀 읽어보다가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가려있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는 제 경험으로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예를 들어서 들레주가 말하기를 뭐 유의 철학에 의하면 이를 인용 다 버리고 오늘 육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끊임없는 호기심과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를 갱신해 나가는 거, 그 끊임없는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자기 갱신을 하는 방식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독서가 최고인 것 같아요. 독서 체험이 좋고, 연애를 뭐 하는 것도 좋고, 여행도 좋고 하면 언어가 많이 확산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문학을 작은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룰 수 있지만 진정한 문학은 어렵지 않겠나. 제가 가끔 인용하는 얘기로 여러분, 나는 우리 역사상에 많은 인물 중에 잠깐만, 제가 한 10분 얘기했으니까 난 시간 길게 끄는 사람 제일 싫거든요. 질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역사상에 많은 우리 역사가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라고 역사라고 했을 때 히스토리의 어원은 남자를 얘기하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인 여성들이 항해하는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남성 중심의 기록이, 특히 한국 역사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삼국유사나 또 고려사라든가 그런 조선의 역사 같은 걸 보면 남성 중심의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성의 목청으로, 여성의 시각으로 기록된 역사가 없지만, 그래도 한국 최초의 시인은 여성입니다. 공무도화가 머리가 하얗고 흰 수건을 맨 백수광부가, 바카스 같죠? 술병을 든 강물에 빠지려고 했을 때 여보 저강을 건너지 마오 했던 백수광부 공무도화가 기억나시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고조선 시간대, 그게 여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라에 오면은 뭐 직접 지은 작품 한두 개 있지만 그렇게 많이 전달된 건 없고, 처용의 아내 같은, 처용 아내의 노래, 처용가가 있잖아요. 처용 아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처용은 밤들이 논이다가 와보니까 아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가랑이 내이오라, 간통녀를 만들어놨어요, 여자는. 처용은 얼굴이 귀골이 장대하고 얼굴에 이향이 났다는, 굉장히 이향이 아주 이질적인 향내가 났다 해서 아랍 계열의 남자라는 건 이미 밝혀졌잖아. 국제결혼한 여자예요. 우리보다 난년입니다, 사실은. 막말로 하면. 근데 그 처용 안에는 거기서 역신과 자고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지만, 실제로 처용 아내가 안고 있었던 건 여자를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개찜이었다는 거, 어느 국문학자가 쓴 논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처용은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골골거리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처용은 처용무가가 남고, 우물에 병이 생기거나 마을에 전염병이 돌면 우물이나 부엌에 처용 얼굴을 그려서 역시를 꼼짝 못하는 무가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용 안에는 1000년 동안 간통녀를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런 처용 아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고려시대, 백제시대 보면은 정업사의 여인이 있죠. 그러나 이름도 없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려사 보면 가실이라든가 또 사목 같은 것이 여성작인 것은 분명하지만 무명시, 그러기 때문에 이름이 없죠. 조선시대 오면은 이제 한글이 창제되어서 한 4,000수 조선 시조 중에 92수 정도가 여성 시인의 시인데 주로 95%가 기생시죠. 뭐 안동 권시, 뭐 사임당, 뭐 이런 한두 분 조금 시조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기생 기녀들이죠. 그래서 한국 역사상에서 보면은 여성의 그 문학적 여성의 역할이라는 건 엄청나게 미미하고 폄하되어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 많은 여성 중에 참으로 내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낭낭이라는 여자예요. 이 낭낭은 그 이름도 없어. 그 낭낭에 살았던 공주예요. 그때는 부족 국가가 많으니까. 근데 그 적국의 왕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는 적국에 적이 쳐들어오면 저절로 우는 최신 레이더가 있어. 자명고라고 하는 레이더가 울어서 그 최라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최 왕자가 사는 나라의 군대가 오질 못해요. 그래서 낭낭은 칼을 뽑아서 낭낭에 북을 찢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 자, 이 낭낭에게 조국을 배반녀라고 욕을 한다는 것은 문학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너 여권 가졌어? 너 저 국경에서 포조를 얼마에 매수한 거니? 이러면서 야단치는 것은 문학이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또한 아버지를 배반한 이 불효녀, 불효막심한 이 못돼먹은 딸, 이것도 문학이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문학은 어디를 봐야 하냐면 바로 낭낭이 그날 밤 칼을 뽑아서 북을 찢는 순간의 그 칼끝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그 칼끝에 떨림, 죄의식, 절망, 뜨거움, 사랑, 뭐 이런 것들, 그 떨림, 그것이 문학이 갖고 있는 포커스여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한국 시는 지금 최근에도 막 너무나 외로우니까 우리가 교훈을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시에서 뭘 좀 얻어보려고. 그 다음에 또 위로받으려고 막 하는 그것도 문학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있지만, 오히려 문학의 본질은 그거보다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잠재해 있는 낭낭의 칼끝이 떨리면서 찢었던 바로 이 내면 속에 절망이라든가 죄의식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허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포커스를 언어를 통하여 투시하고 그것을 가락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시라는 게 점점 갈수록 위대해지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다. 난 못 쓸까봐 이러면 어떡하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쓰는 게 중요해요. 그냥 쓰는 게 중요한데 입으로 막 나는 명작이야. 나는 너무 이거 공부하고 너 뭐 읽었니? 그거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명작을 내놓는 사람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뭐 늘 영어 별로 잘하지 못하지만 I write, therefore I am. 나는 씁니다. 바로 존재합니다.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말이 되건 말건 써서 또 좀 보여주기도 하고 늘 지적당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쓴다는 행위가 그렇게 위대하고 중요한 건데 꼭 그것이 명작이 아니면 어때요? 너무나 삶은 허무해요. 그 허무를 하나하나 기록하는 거, 그런 것들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문학은 작법도 없고 문학사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또한 절정도 없어, 목표도 없다. 그래서 올라가면 또 목표가 자란다. 그리고 문학은 좀 더 가장 내면을 투시하고 그 내면 속에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 가장 허무, 가장 큰 죄, 가장 큰 사랑, 이것을 언어로 투시하는 것이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은 조금 제가 격하게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언어로 투시할 힘이 없으면 문학을 감히 해서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가장 인류만 남고 다 죽어버리는 낙엽이 되는데 그런 것에 내가 뭐 때문에 낙엽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낙엽도 풍성해야만 가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낙엽인지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작가가 될 건지 그건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니까 오늘도 나는 슬픈입니다. 그렇게 나의 시작품 얘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하나도 흐트림 없이 들으시는 거 보니까 1교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혹시 선생님께 뭐 질문하고 싶다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2분 정도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신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시인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남편이라는 시를 보면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라는 그런 구절도 있는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 잘 지내면 시가 나오지 않고 잘못 지내면 시가 잘 나오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그 낭낭 얘기할 때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런 윤리적 질문, 우리 사회의 통념에 의한 그런 제도에 대한 올바른 참여,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학과 위배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를 쓰게 된 계기만 살짝 얘기할게요. 제가 뭐 별로 어디 가서 얘기해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오와 대학의 IWP라는 게 아마 얘기 좀 들으셨을 거예요. 작가들의 유엔이라 해서 국제 인터내셔널 라이팅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작가 프로그램인데 지금부터 96년이니까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훨씬 더 젊고 매력이 있었다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3개월을 세계에서 한 35개국 작가들이랑 3개월을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저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애국자인 척하지 않고 오히려 늘 비판하고 그러는데도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가면 막 어떻게 이제 코리아라는 나라가 혹시 어떻게 될까 막 신경 쓰고 그러는데 3개월 잘 지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서울에 이제 돌아올 날이 가까우는데 제일 서울에 돌아올 때 나를 짓누르는 게 제사였어요. 돌아가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 역할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많은 생각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나하고 친한 후배들이 많은데 이 얘기 거의 처음 들으시죠? 장석주 시인 어때요? 네, 우리 석주 시인한테는 막 또 옛날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오면 바빠질 테니까 그 아이오라는 나라가 아이오안이라는 게 메디슨 카운티에 다리가 무대가 있던 그 시골이지만 아이오안이 촌놈이란 뜻도 돼요. 그리고 그만큼 시골이에요. 옥수수 밭뿐이에요. 그런데 그 서울 가면 바빠질 테니까 거기서 어느 쇼핑몰에 가서 이 파마를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많이 자르고 돌아왔거든요. 그 제사 지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그래서 그 긴 기숙사 복도에서 내려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남자가 너무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이 생겨서 내가 항상 저 참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한 남자가 저쪽 복도 끝에서 뛰어오더니요. 내 앞에 오더니 이 주먹으로 벽을 막 치면서 왜 머리를 잘라느냐. 너는 롱헤어가 어울리는데 오 자르고 왔다고 팔팔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남자가 이럴 때 좋아하는 거야 라고. 이거 물어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로 전화해서 물어볼까다. 아이고 이건 안 되지. 그런 게 바로 내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의논하고 싶다가도 아차. 근데 이게 영어로 번역된 것은 옵스 그렇게 써. 독일어에서는 no 이렇게 돌아 누워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여자 이런 걸 썼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도 이 작품을 읽으면 재밌어해요. 근데 어떤 청중이 당신 남편이 이 작품을 읽었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 이런 대답을 했었습니다.
내 남편이 문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들이 당신 아내가 이런 시를 썼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남편이라는 규절을 아내로 바꾸면 내 심정이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서당께 3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대답도 조금 마련해 놓고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네. 가시리가 네. 오류의 가사잖아요. 예. 근데 여자가 썼을 거라고. 그럼요. 가시리 있고 파리고 가시리 있고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파리고 가시리 있고 3호곡은 호미도 나리어 10만은 낯같이 들지 아니하고 해서 그 사목은 정철이 쓴 거 아닌가? 여성작인 걸로 미루어지는데 작가 미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작이 가능이 너무 크다는 거. 뭐 회합이 내 손을 잡으시니 자꾸 부끄럽죠. 회합이라는 게 회교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국집 남자 만두 빚는 남자가 내 손을 자꾸 잡으시니 부끄럽지 않으면 어쩌면서 남녀 상렬지사를 읊어서 당시에 미풍양속을 흘린다 해서 판금 노래가 돼요. 고려에는 굉장히 고려 벽화에 보면 여인들이 여기도 젖도 좀 보이게 이렇게 사냥하고 이런 풍경화가 있어서 조선시대에 오면서 여자들한테 많이 어목해졌다 뿐이지 고려시대 여성들은 아주 훨씬 발랄하고 자유로웠다 그럽니다. 다른 질문 없으셔도 기회가 많으니까 또 얘기하죠. 뭐 고맙습니다. 그 열강에 이어서 열탑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따 또 저 조별로 나누어서 하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때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 쉬셨다.